그리고 가정용 세탁, 가정용을, 이제 가정에서 세탁해가 사고 일어나는 거 맞죠? 그 세탁업소하고, 업소와 그 분역도 있지만, 가정에서, 제가 저 심의를 보면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보풀이 왜 그리 많이 들어옵니까? 와, 하루에 보풀이, 그냥 놀랬어요. 한, 1000건 중에서 한 500건은 보풀거든. 그러면은, 보풀은 제가 이제 보면서, 모니터 요원들한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 보풀은 좀 안 가오면 안 되냐. 그 모니터 요원들 좀 알아서 그 정리해라. 어차피 보풀은 옷 전체적으로 만약에 세탁을 과다해가 생긴 보풀은 옷 전체 생깁니다. 전체에 생기고 바로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착용 중에 가방이나 핸드백에서 스쳐서 나온 보풀은 그거는 본인이 잘못 취급한 거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보풀이 생기는 이유는 마찰력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마찰력에 의해서 모제품이 펄이 일어서면서 서로 뭉쳐지는 거니까 그 요즘 보풀 제어기 좋은 거 많잖아요. 그거 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원단 자체 그 디자인 그 특성상 굵게 짜지는 실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시간에 진짜 딱 한 번 입었는데도 보풀이 되게 심하게 네, 일어나는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 또 심의를 넣어보면 제품에 어떤 문제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예, 있더라고요. 그 심의 기준이 있으니까 이거는 구입해지도 진짜 며칠 안 됐다. 며칠 한 번 착용했다. 날짜 구입일자 보면 거의 한 일주일도 안 되는 이런 거다. 그런데 이렇게 심하면 그거는 제품 불량으로 나갑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1년, 2년, 3년씩 입은 게 부풀이 좀 있다고 그러면 그거를 제품 불량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잘못돼서 쉽게 나는 거죠? 불량이. 제품 불량으로 나가는 게 말입니다. 그거는 옷 전체 있죠, 전체. 근데 일부분이 아니고 전체가 부풀이 생겼을 때는 부분적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된 것은 제품 이상 안 나갑니다. 착용 미수로 나가는 거고 취급 부조리로 나가는 거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부풀이 다 있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마무리 가고 잘못됐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추리닝 같은 경우에 폴리 같은 경우인데 입었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세탁을 하고 딱 꺼내 보니까 보풀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건 과다 세탁이죠. 과다 세탁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뭐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게 세탁기 넣어서 돌리는 이게 다잖아요. 그걸 2번씩이나 세탁을 하는 건 아닌데고. 근데 소비자들은 그게 과다 세탁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거 제가 심의 보면서 그 심의 담당하신 그 실장님 계시잖아요. 김 실장님하고 얘기하면서 세탁은 손세탁이 최고다. 전부 손세탁해야 되는 옷이에요. 원래는 손세탁을 다 해야 되는 옷을 우리가 시간이 없다,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기계를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계 저거는 원래 쓰는 거 아니에요, 원래. 원래는 손빨래가 제일 좋은 겁니다. 근데 라벨은 표시를 안 해요. 요즘도 왜 손빨래 하고 나오잖아요. 손세탁. 손세탁. 하지만 세탁기 표시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뭐 지금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세탁은 손세탁이 제일 좋고 안전하고. 그럼 손세탁은 보풀 안 일납니다. 손세탁이 보풀이 할 이유가 있습니까? 손세탁이라고 또 요즘은 손세탁이라고 해서 빨래판에 놓고 비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방금 세탁입니다. 요즘은 앞으로는 세탁 시장이 어떻게 갈 거냐면 방금 세탁으로 갑니다. 그냥 담가만 놔도 좋은 세제가 있어서 때를 다 분해시키 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옷에 물이 지금 힘을 안 주잖아요. 앞으로 시대는 그렇게 갑니다. 굳이 세탁기에서 거기서 안 돌려도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의료가 안전하겠죠, 그죠? 자, 밥 됐습니까? 가정에서 일어나는 세탁사고, 보풀 얘기를 잠시 했지만, 보풀은 착용 중에 일어나는 게 거의 99%입니다. 99%. 99%로 보면 됩니다. 앞으로 보풀 들어오면은, 어차피 넣으면은, 어차피 이거는 나온다. 보면 아세요. 전체에 보풀이 있다, 이렇다. 그거는 과다 세탁 아니면은 제품 불량이에요.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가정에서 제일 일어나는 사고가 세제 선택 미수. 이게 있습니다. 자, 세제 선택과 사용 방법. 세제 사용 방법. 사용 방법은 아까 얘기했죠. 오두에다가 세제를 넣어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런데 세제 선택을 한번 봅시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세탁 사고 중에서 가장 많은 게 형광증백제 사고와 또 하나는 산소계 표백제 또는
산소계 표백제는 알칼리니까 또 다행입니다. 그런데 요즘 산성계 옥시오토카는 알죠? 옥시오토가 뿌리는 액체로 되는 거. 그 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산성계입니다. 여러분들 마트에 가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우리가 세탁을 하면서 집에서 가정에서 세탁할 수 있는 의류가 뭡니까? 다 식물성 섬유죠. 마지, 면, 마. 식물성 섬유인데 식물성 섬유는 산성이 약합니다. 산성이 약하고 그 색상 자체도 산에 약합니다. 약한데 옥시오토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축축 뿌립니다. 뿌려가지고 어제 텔레비 선전을 너무 과하게 해놨어요. 그것 때문에 사고가 너무 많이 나요. 뿌려가지고 뿌렸을 때는 표가 안 납니다. 세탁기 넣고 나와서 보면 그 뿌렸던 부분이 전부 다 벌겋게 나와 있어요. 벌겋게.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염소계 락스 있죠. 락스는 뿌리면은 만약에 뿌렸다, 옷이 되어 있다. 그러면 검정색도 희게 되고 빨간색도 희게 되죠. 그런데 산소계 표백제, 산성계는 뿌려도 하얗게 안 됩니다. 하얗게 되는 게 아니고 붉은색이 됩니다. 옷이 만약에 뭔가 표백제에 의해서 탈색이 된 현상이 나타났다. 분명히 보시면 알잖아요. 옷이 돌아왔는데 이게 세탁을 했는데 면 제품이다. 식물성 섬유다. 식물성 섬유인데 붉은 반점이 막 생겼다. 그거는 산성계 표백제에 의해서 탈색 현상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산성계. 그리고 또 락스는 강알칼리입니다. 알칼리에 의한 탈색은 흰색을 나타냅니다. 흰색. 그거는 딱 두 가지 중 한 개입니다. 면 종류에 탈색이 일어났을 때는 그 두 개를 심히 딱 하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자, 순모 제품에, 실크 제품에 붉은 빛이 돌았다. 그거는 왜겠습니까? 붉은 빛. 순모나 실크에 탈색 현상이 일어났는데 붉은 빛이 돌았다. 그거는 락스, 염소계가 튀어있는 붉은 빛이 돕니다. 안 되죠? 식물성 섬유와 동물성 섬유는 색깔 나타나는 반응이 반대입니다. 그리고 동물성 섬유에 강알칼리가 되어 있다. 그러면 탈색만 일으킵니다. 색깔이. 탈색만 일으키지 색깔만 연해집니다.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는 가루세제가 순모 제품에 묻었다. 그걸 묻었다. 그러면 색상이 연해지고 색깔이 변하는 게 아니고 색깔이 좀 연해진 것 뿐입니다. 순모나 실크에 분명히 뭐가 묻어서 탈색이 됐다. 색깔이 붉게 나타났다. 이거는 락스가 튀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건 수술이 가능해요. 안 됩니다. 락스가 튄 거는 절대 염색도 안 됩니다. 산소계 표백제가 튄 것은 튀어서 나타나는 현상은 복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는 소비자하고 복원 가능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저희한테 배우는 사람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반 세탁소에서 불가능합니다. 그걸 또 가능합니다 하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공부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순모에 붉은빛이 나는 거는 낙스가 됐어. 그렇죠. 락스가 튀었는데 그거를 환원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끼는 넥타이다. 넥타이를 착용을 하고 뭐 작업을 하다가 락스가 한 방울 탁 튀어가지고 색깔이 붉게 딱 나타났다. 그러면은 바로 산소계 표백제를 噴물에다 담그면은 이게 확 돌아옵니다. 지식으로 돌아옵니다. 뭐든지 한 하루 안에 24시간 안 넘었을 때 바로 돌아옵니다.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내가 복원 작업을 하면서 이제 하는 것들이고, 그런 앞으로 이제 많은 앞으로도 기회가 더 있으면은 기술적인 면을 좀 많이 서로 얘기를 합시다. 오늘 시간도 짧고 지금 할 거는 좀 많고 그러네요. 자, 세제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은 무조건 광고만 믿고, 텔레비 광고만 믿고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그리고 넣는 방법도 달랐고, 중성세제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그 중성세제, 오늘 여기서 제가 다른 건 모르지만 이 중성세제 하나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중성세제 많이 말들 하죠, 그죠? 말들 하고 실제 중성세제 사러 나가면 중성세제가 옳은 중성세제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옳은 중성세제가 없습니다. 제조사에서는 라벨에다 중성세제라고 붙여놨는데 중성세제 가보면 마땅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보고 배우죠.
뭐 나라의 법부터 전부 뭐 일본 법을 배우고 이러는데 그러면 이 세제도 제가 우리 그 세탁기계 만드는 사장님들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보고 배우려면 똑바로 배워. 빼기가 똑바로 해놓고 껍데기만 보고 와가지고 사람 만들지 말고 마찬가지 세제도 제가 LG입니다. LG 생활을 하고 저 세제회사 만에 갈 기회가 되면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중성세제를 하는 개념을 확실히 잡아야 돼요. 중성세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알칼리와 산성과 이것도 아닌 중성 이걸 중성세제라고 생각하죠. 거의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맞는데 물, 기름 요것도 중성이랍니다. 물도 아닌 기름도 아닌 중성 물도 아닌 기름도 아닌 중성. 그러면 수용성 얼룩을 뺄 수도 있고 유용성 얼룩도 빼고 그리고 순모 제품이 물에 들어가면 줄죠. 거기에 기름이 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안 줄겠죠. 그걸 방지해주는 게 이런 중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자 중성세제 마트에 가서 삽니다. 울 샴푸 맞죠? 울 샴푸 한번 써보세요. 떼 나가는가? 떼 안 나갑니다. 우리나라 세제 회사가 옷의 형태만 흩어지지 않으려고 세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리콘계만 바짝 넣어가지고.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세탁을 하는 이유. 때를 빼기 위해서 세탁을 하는데 때 안 빠지면 세제가 세제입니까 그게? 때를 빼야 되는 거예요. 때도 빼면서 옷의 형태로 흩어지지 않는 그게 바로 중성세제예요. 그런 중성세제가 한국에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문제는. 그런 일본 같은 경우는 요 두 가지가 다 돼 있어서 중성세제를 사용해서 세탁을 해라. 나베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블랙앤 화이트가 돈이 얼마, 기사사 돈이 얼마입니까? 캐시미아 100% 같은 거는, 캐시미아 100% 요즘 70만, 80만 합니다. 거기다가 물 세탁하라고 딱 붙여놨어요. 중성세제를 이용해서. 일본의 세제를 그렇게 만드니까. 근데 그것이 한국에 들어오면 문제가 되는 거죠. 물에 빨아라고 해서 집에서 다 빨은 거죠. 빨아가 바짝바짝 다 줄여놨어요. 그럼 시민은 어떻게 보느냐? 돌아오니까 물 세탁해라고 되어 있네. 물 세탁했으니까 줄었으니까 이게 제품 분량. 블랙앤 화이트 엄청 물이 줄 겁니다, 지금. 지금 상황이 그래요. 세제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대로 수입업자는 그대로 가서 그대로 파니까 문제되는 거예요. 오늘 중성세제에 대한 개념을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 중성세제가 이제 한국에 돌았어요. 내가 약 세제랑 살라는 게 아니고 저희들 회사에서 세탁업자를 상대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판매를 하고 있는 걸 이거는 주부들도 알고 가정에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가정용 파트로 해가 조그만하게 또 만들었어요. 만들어가 지금 인터넷도 홍보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걸 팔기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니고 개념을 똑바로 잡자는 거예요. 개념을. 그래 보면은 상표에다가 중성세제 사용해라 하는 이거 참 모습이 많아요. 그런 세제를 만들어 놔놓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만들지도 안 해놓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준 옷을요 예. 다시 필 수 있어요? 펴집니다. 근데 많이 안 펴지던데. 그거 기술을 사는 아니 그거는 온도와 자 아니 근데요 인터넷에 치면요 예. 옷을 줄은 걸 어떻게 원상복귀하냐 치면 암모니아수를 넣으라고 돼 있어요. 네, 그거는 근데 암모니아수 예. 파는 데가 없어요. 예,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그 글만 그렇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게 아니고 제품화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면은 옷이 수축이 될 때 찬물에서는 수축이 덜 됐을 거예요. 가정에서 빨면서 물의 온도를 분명히 줬을 거예요. 물의 온도를 주었고 한 30도나 40도 줬겠죠. 그러면 풀 때도 마찬가지 환경을 같이 맞춰줘야 돼요. 처음에 빨 때 줄 때 40도에 줄었는데 나중에 다시 회복할 때 20도나 30도에 하면은 이게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다. 같은 온도 설정을 해줘야 돼요. 설정을 해주고 거기에 중성세제를 오른 중성세제를 딱 넣고 돌리면 안 돼요. 그것도 돌리면 또 줄어요. 그냥 담가만 놓으면 돼요. 담가만 놓고 한 30분 담가놨다 나중에 헹굴 때 가볍게 한번 헹구고 마지막에 실리콘 하는 게 있어요. 실리콘 처리제. 유연제인데 일반 유연제는 마트에 파는 것도 있지만 그 우리 세탁업자들이 전용으로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담가놓으면 빠지는 거예요. 아니면 집에서 할 때는 일반 유연제 쓰시면 됩니다. 헹굴 때 한 번만 딱 헹궈주고 그렇게 하면 옷이 늘어납니다. 아 근데요 예. 그러면 모제품 같은 경우는 널어야 되잖아요. 예. 어떻게 널어요? 수평으로 넣든지 아니면 옷걸이를 꼬리 하면은 옷걸이를 아니 이렇게 널면요 그냥? 그냥 이렇게
그대로 들어갔지. 그렇게 넣지 마시고 옷걸이를 있죠. 우리 세탁소에서 가져온 옷걸이 있죠. 네. 이 옷걸이를 여러 개. 2개를 가지고 십자를 만드세요. 십자를 만들고 그 끝마다 손수건을 하나씩 뜯어 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들면은 그대로 뻥이 잡히고 갑니다. 중성세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제인 줄 알아. 그 인식을 그렇게 이제 앞으로는 오늘 들었으니까 그렇게 계몽을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얘기해도 근데 저희도 지금 제일 문제가 맞아. 그거거든요. 저희도 수입을 하다 유럽 쪽에서는 손세탁이라는 기준 자체가 예. 중성세제에 그냥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건데 저희 나라에 들어오면 저희는 라벨을 똑같이 붙여야 돼요. 법이. 예.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손세탁이라고만 쓸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게 하니까 중성세제의 어떤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다 따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발생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예. 그렇게 하니까 가정에서 빨아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그 얘기가 나와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떤 옷은 들어왔는데 보면 라벨에 물세탁도 하지 말고 드라이도 하지 말고 다 하지 말고 돼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모피 전문점 또는 가죽 전문점 맡기세요 해놨습니다. 그 라벨은 해놓은 이유는 일반 세탁업소에서도 손대지 말아야 거 모피 전문점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세탁업자들은 그걸 받습니다. 받아서 세탁을 해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뒤집쓰는 거예요. 다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라벨이라고 하는 게 요즘은 그래도 라벨이 좀 정확합니다. 불과 한 5, 6년 전만 해도 그 라벨 엉터리 진짜 엉터리 그런 엉터리 없었어요. 요즘은 소비자 단체에서 이제 막 계속적으로 제조사에다가 크림 걸고 하니까 이제는 제조사에서도 똑바로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나아졌어요. 나아졌는데 중성세제하고 물빨래 해라 하는 그 라벨은 순모 제품에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세제가 없는 나라에서 그런 세제가 없는 나라에서 중성세제를 사용해서 해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사고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애국계 수입 업체만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 중성세제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서 그런 게 있으면 그 얘기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중성세제가 저희 나라만 없는 건가요? 그럼? 아니 자 옷이 줄지 않는 중성세제는 있어요. 때는 안 빠지지만 줄지는 않잖아요. 근데 울 샴푸라든지 이런 것들 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탁의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손세탁을 해야 되는 옷을 기계에 넣어서 돌리니까 아무리 좋은 중성세제라도 세탁기에 넣어서 돌려보면 옷이 줍니다.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이 운동력에 의해서 마찰력에 의해서 필드화 현상이 생겨서 오그러드는 거예요. 안금 꼭 수모 제품은 아까 틀리 봤죠? 그냥 그대로 담가만 놔도 때가 쏙 빠집니다. 우리가 옷 중에서 원단 중에서 때가 제일 잘 빠지는 원단이 수모입니다. 제일 안 빠지는 게 면 코팅제고 면 코팅된 제품이고 특히 버블이들이 때가 묻으면 안 빠집니다. 면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모 같은 경우에는 물에만 담가놔도 때가 싹 빠집니다. 왜 빠진 이유 한번 보세요. 자, 수모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백질 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단백질은 하나의 기름이죠. 기름에 수용성 얼룩이 묻어봐야 그 가해만 묻어있어요. 가해만.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면은 수용성은 쓱 빠지는 거예요. 그 세제만 조금 넣어주면. 그런데 반대로 면은 어떻습니까? 면은 식물성이죠. 그거는 우리 수용성 얼룩이 딱 들어가면은 쫙 빨아당깁니다. 빨아당겨서 깊숙이 때가 파고가 있는 거예요. 빼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세탁을 해주지 않으면 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 원리를 아셔야 돼요. 원리만 아시면 됩니다. 자, 세제가 그렇게 돼서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형광증백제에 의한 탈세. 자, 봅시다. 우리 세탁업자들한테는 제가 얘기를 항상 합니다. 슈퍼에 가서 슈퍼타이, 하이타이 사가 제발 좀 쓰지 마라. 왜? 그거 사가지고 써가지고 탈세 사고 일으키고 탈세 사고는 다른 거 없습니다. 형광증백제가 옷에 묻으면은 흰색은 괜찮습니다. 흰색은 옷 전체에 형광증백 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색깔이 있는 유색들은 형광물질이 묻으면은 실내에서는 안 보입니다. 밖에 나가면은 예비군복이 되어 있어요. 맞죠? 실내에 가면 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형광증백제가 들어있는 세제를 쓰지 말라 하는데 자꾸 쓰는 거예요. 싸니까. 자, 그리고 형광증백제가 들어있지 않는 세제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나온 세제 중에서. 지금 보면은
순비누해요. 비누 가루에서 나온 게 있을 거예요. 백광인가 어디서 나온 게. 비누 가루. 그거는 형광지배제가 없어요. 제목이 비루잖아요. 비루가. 비누 가루. 안 돼.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합성세제 있죠. 합성세제는 그 속에 보면 빨간 알갱이, 파란 알갱이 보이죠. 거기 다 형광지배제입니다. 그거를 제거를 하고 세탁을 하면 돼요. 근데 무슨 세제로 그걸 제거할 겁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가정에서는 괜찮아요. 가정에서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가정에서 빠는 옷 입어야 뻔한 거 아닙니까? 체육복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 막 입는 옷들 그런 것들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세탁소에서 들어오는 옷들은 어떻습니까? 다 고급 옷이죠. 그 고급 옷을 그런 형광지배제가 들어있는 세제를 가지고 빨았을 때 분명히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런 사고가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에도 하루에도 그런 게 한두 건씩 들어옵니다. 형광지배제 때문에. 그래서 들어오면 제가 대응을 합니다. 제발 좀 형광지배제 들어있지 않은 세제 사쓰든지 아니면 중성세제 쓰든지. 중성세제 속에는 형광지배제가 들어있습니다. 액체로 된 세제들은 형광지배제가 들어있습니다. 액체 세제는. 가루 세제가 문제예요. 가루 세제. 그런 게 보면 탈수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이게 있습니다. 우리 주부들이 흰옷 빨 때 낙서를 많이 넣어요. 낙서. 흰옷에 낙서를 넣으면 깨끗하다 생각해서 낙서를 조금씩 넣어서 세탁을 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주부들이 다 그럴 거예요. 낙서를 사용을 많이 하더라고. 그런데 낙서를 사용하게 되면은 흰옷이 희게지는 게 아니고 흰옷에 묻어있는 흰옷을 우리가 육안적으로 볼 때 희게 보이는 거는 다 형광지배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거를 낙서가 들어가서 세탁을 하게 되면은 낙서에 의해서 형광지배제가 탈락이 다 됩니다. 탈락이. 그러면 흰옷이 희게 보이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무중충하게 이래 됩니다. 무중충하게. 맞죠? 그래서 낙서 종류들을 세탁할 때 많이 써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특히 색깔 있는 옷은 뭐 낙서는 안 쓰겠지만 낙서가 튀어서 문제가 된 것은 복원도 불가능하고 염색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락스로는 옷 세탁하면 안 돼요? 원래 낙서는 옷 세탁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소독제고 그 다음에 낙서 뭐로 만드는지 알죠? 소금으로 만듭니다. 소금이 원료입니다. 그리고 낙서는 알칼리입니다. 강알칼리니까 그게 특히 실크라든지 이런데 흰 실크에다가 실크가 흰 거다. 그래서 좀 누래졌다. 겨드랑이 땀이 좀 있고 이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누래졌으니까 낙서를 넣으면 하얘진다 싶어서 또 낙서를 넣는 사람이 있어요. 흰데다가 낙서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옷이 붉게 나타납니다. 붉은색이 확 돕니다. 옷 전체에. 낙서. 그 동물성 섬유에다가 낙서를 쓰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만약에 크림이 걸려 들어오면 그거는 쭉 얘기하세요. 그리고 보관 중에 탈색 현상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도 시민을 보면서 쭉 보니까, 분명히 이거는 창가에다가 오래 놔놓아서 한쪽이 빛에 의해서 탈색이 됐다. 자, 그럼 어느 누가 봐도 압니다. 그럼 왜 탈색이 되는가? 그거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탈색이 되는 이유는 빛에 의해서 일광 길래도가 약한 옷이 탈색이 되겠죠. 그러면은 탈색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탈색도 그냥 탈색이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창가에다가 햇빛이 나놨어요. 제일 탈색이 잘 되는 색상이 뭐겠습니까? 청색입니다. 청색 의류는 햇빛을 보면은 탈색이 한 보름 만에 한쪽 빛이 날아가 봅니다. 보름 만에. 자, 그리고 모든 의류는 있죠. 모든 의류의 색상은 흰색 포함 모든 옷은 다 청색 염료가 다 들어있습니다. 흰색도 청색이 들어있습니다. 흰색은 희게 보면 압니다. 원래 흰 옷은 없습니다. 원래 생지라고 하는 원산은 누런색입니다. 우리 광목 알죠? 광목이 원사입니다. 저기 하나 코트 하나 걸려있죠. 저쪽 코트 누런 거. 저기 원사입니다. 저것을 표백을 해서 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왜 희게 만드느냐? 염색 공장에서 원단에다가 염색을 해야 되겠죠. 염색을 하는데 저렇게 누런 데다가 컬러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색깔이 딴 색이 나올 거예요. 모든 색깔을 넣기 위해서 누른 생지를 흰색으로 표백을 다 하는 거예요. 표백을 다 하고 나서 다른 색을 또 컬러를 넣는 거예요. 흰색이 기본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자 청색에 흰색에 왜 청색이 내가 들어있나 얘기하면 우리가 형광증백제 얘기했죠. 형광증백제가 색상이 다 청색입니다. 옛날에 지금 모르시도 우리 이사님하고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하얀 위에 옷 입을 때 그거 빨 때 한 번씩 잉크 한 방울씩 딱 넣죠. 청색 잉크 한 방울 딱 넣죠. 요즘 젊은 사람은 그건 모를 거예요. 그래서 흰색에 더욱 희게 보이기 위해서 형광증백제를 넣는다. 그래서 형광증백제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지 말아요. 옷은 원래 흰색은 형광 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핑크색이에요. 예. 파란 게 묻는 거는 그 원단 자체에서 나온 거예요. 아닙니다. 핑크색에 청색이 보인다는 묻은 거는 화물질에서 묻은 겁니다. 청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묻는 게 아니고 빛에 의해서 날아갈 때 제일 먼저 날아가는 색상이 청색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저는 이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사람을 비유했을 때 하늘이 있죠. 땅이 있고 사람이 있죠. 모든 색의 삼원색이 바로 어디서 하늘 청색입니다. 땅은 황색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죠. 중간에 몸속에 피가 흐르죠. 붉은색입니다. 그래 모든 색의 삼원색은 청색과 빨간색, 노란색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모든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색깔 중에서 제일 빨리 날아가는 색깔이 햇빛에서 날아가는 색은 청색이다. 그래서 여기서 사고가 나는 오류가 들어옵니다. 과탄산이라든지 이런 걸 써서 산소계 표백제를 써서 색깔이 날랐다. 옷이 들어오면 저는 제일 먼저 무슨 처리를 하느냐면 청색 염료로 가지고 산성 염료나 직접 염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걸 넣어서 색깔에 관계없습니다. 뿌립니다. 청색, 우리가 봤을 때 청색으로 안 보이는데도 청색을 뿌립니다. 남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색깔이 탈색이 됐으면 똑같은 색깔을 만들어서 뿌립니다. 뿌리면 밑바탕 색이 벌써 빨간색과 노란색은 남아있는데 거기다가 다른 색깔은 똑같은 색깔을 만들어서 뿌리면 어떻습니까? 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지색 절대 안 나옵니다. 색깔만 알면은 이 정도는 청색이 말라갔다. 그럼 청색만 싹 올리면 그 원색이 싹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난 거, 한 2달, 3달 지났다. 그때는 빨간색까지 날아갔어요. 그렇죠? 두 번째 빨강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오래 있어도 노란색은 안 날아갑니다. 노란색은 밑바탕색이 남아있어요. 누렇게. 예. 그래서 탈색이 됐을 때는 제가 이 복원을 하면서 빨간색과 청색 이 두 가지로 다 하는 거예요. 남들은 똑같은 색깔 만들려고 뭐 36색 찾고 뭐 찾고 하는데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제 자랑이 아니고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거는 습득이 되더라고요. 햇빛에 바라는 그거는 거의 청색입니다. 복원이 예, 거의 청색보다. 복원은 가능한데 소비자한테 복원해라 소리를 하면 안 되죠, 그죠? 예. 예. 세탁업소에서 세탁업소도 보면은 창가에다가 옷을 걸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실외에 걸어놓는 게 아니고 실내에 걸어놨는데 바로 직사광선에서 옷이 딱 된 데가 있어요. 이런 쪽에. 그 나중에 누가 잡으십니까? 세탁업소에서 보관을 잘못해서 그래요. 오랫동안 옷을 안 찾아가니까 한쪽에 계속 걸어놓으니까 빛에 의해서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창문 위에다 서팅을 하든지 해가 직사광선에 안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장롱에 넣어서 탈색되는 거는 빛에 의한 탈색보다 장롱 속에 보면 우리가 물 묻는 하마라든지 뭐 이런 거 넣어놓죠. 그럼 공기에 의해서 탈색이 되는 겁니다. 공기에 의해서. 공기에 의해서. 그게 이제 햇빛에 탈색이 된다는 복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개인적으로 예, 됩니다.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예,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는 보건 작업을 하는데 좀 비쌉니다. 그래요. 장롱 속에 넣는 게 공기 중에 의해서 그게 탈색이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전체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옷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윗부분하고 윗부분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예. 근데 일반 우리 빛을 받은 것처럼 어깨 부분 이런 부분만 아니면은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치우치게 빛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물론 이제 그걸 확인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을 질 수는 없지만 고객들은 장롱 속에 넣어놨는데 꺼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 제가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그런 옷을 몇 번 봤어요. 특히 한복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보관 중에 그 장롱에 걸어놨는데 물 묻는 하마 있죠. 물 묻는 하마가 그 안에 공기를 물 묻는 하마가 뭐겠습니까? 가만히 대기 중에 있는 물을 빨아당기는 거죠. 그러면 뭔가 화학적인 반응에 여기서 이렇게 땡겨지는 거예요.
팽이쳤는데 이게 옷에 묻어있는 오구, 그 오구와 또 결합했을 때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 지금 보면은 우리가 방송에서 나오는 제품들, 물론 물건을 팔기 위한 그 하나의 방법이겠지만은, 그 페브리즈 같은 거 있죠? 페브리즈 같은 거 멀리서 뿌리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옷에. 가까이 뿌려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탁을 할 때는 괜찮은데, 건조 과정에서 그게 서로 화학적인 반응에서 색깔이 탈색이 되고 이런 거예요. 보통 탈색 사고는 거의 화학적인 반응으로 일어나고, 빛에 의한 것은 청색이 맞아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건 하나 쓰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거 쓰면 안 됩니다. 원래 그거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옷에 대이면은, 실크나 실크하고 화학섬유 있죠. 원단이 녹습니다, 그게. 그 정도로 독해요, 그게. 종약은 아직까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물무는,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저 물무는 하면 절대 못 쓰게 합니다. 그럼 옷장 안에 습기라든지 뭐 장마철에 따라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를 또 활용하는 게 이제 편하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술 연다든지 뭐 그런 거 많이 있죠. 수술 밑에 나온다든지. 많이 들죠. 벌써 있는 거니까. 보관이요? 보관은 일단 세탁물을 보관할 때는 부직포에다가 사서 넣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 옷과 옷 사이가 옷이 서로 안 붙게 부직포가 들어가면은 부직포는 하나의 그 종이종이거든요. 그게 들어가서 수분을 흡착을 합니다. 그래서 보관을 할 때는 부직포가 제일 좋습니다. 절대 비닐 산채로 넣으면 안 됩니다. 세탁소에서 찾아와서 그것을 그대로 비닐로 해서 1년간을 넣어놓게 되면 나중에 비닐 빼면은 옷 전체가 가수저에 의해서 노랗게 변해 있습니다. 휴지품도 그런 부직포에 넣어서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통기성 있게 매장에서 무지개에다 붙지 말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죠. 비닐은 안 됩니다. 밑에 사는데 부직포는 괜찮습니다. 어차피 요즘에 부직포는 숨을 쉬잖아요. 인터넷 보면은 이렇게 개인별로 이렇게 싸게 되는 예, 예. 거잖아요. 그래갖고 뭐 비닐로 약간 상품 놓고 쓸 수 예, 있게 예. 그건 사용. 그건 괜찮은데 윗부분이 보면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위에가 비닐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부직으로 되어 있죠. 근데 그 비닐이 옷에 대해 가지고 오래 있으면은 안 좋은 겁니다.